들어보니까 평소 본인이 하던 메이크업과 전문가가 해주는 메이크업이 따라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틀리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홍성희 주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전문가 선생님께서 제 속쌍꺼풀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속눈썹 사이사이에 칠하시고 아이섀도우도 살구색 단색으로 얇게 펴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화려하게 보이려고 아이섀도우 색깔도 여러 개 섞어서 진하게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는데도 인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투명 메이크업을 해주셨군요. 예. 저는 뭐 사실 남성들은요, 여성분들 눈 화장하는 거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성분이 우울 때 말이죠, 이 검은 눈물을 흘리셔서, 어머, 매칭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다 했는데 눈 화장법이 다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눈 화장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눈화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눈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아이라인 그릴 때 눈의 그 동그란 반달 형태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쌍꺼풀이 없는 눈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껍게 그리셔서 그라데이션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속눈썹 사이사이로 메꾸어 주도록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인상을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좀 높게 위로 그린다거나 또는 아래로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인상을 좀 많이 변화를 주죠. 근데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서 좀 사나워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 부드러운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셔서 눈 앞머리 쪽에 포인트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히려 눈꼬리가 너무 내려가서 좀 우유부단해 보이는 성격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이섀도우를 진한 컬러를 사용하셔서 눈꼬리 쪽에 포인트를 주셔서 약간 위쪽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예쁜 눈매를 갖기 위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눈매를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눈매를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아이섀도우를 사용한다거나, 네, 아이섀도우. 네, 아유, 색깔은 참 이쁘네요. 네, 이런 예쁘죠. 게 눈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은? 네, 그렇죠. 아이섀도우나 지금 아이라인이나 여러 가지 마스카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이섀도우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그 충혈된 결막을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렌즈를 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 섀도우 가루나 어떤 그 화장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그 흐르는 물로 씻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 마스카라도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좀 오래된 거는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막 이 눈 밑에. 그럴 때도 이런 것도 물론 눈에 들어가면 안 좋겠죠. 네. 그 모든 눈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모든 화장품이 눈가에 들어가서는 되지 않겠죠. 특히 또 아이라인을 하실 때 왜 예쁘게 그리신다고 점막 안에까지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이라인에도 보면은 이렇게 펜슬 타입이 있고 또 이렇게 리퀴드 타입이라 그래야 돼. 액체 타입이 있고요. 또 요거는 약간 고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크림 타입이 있고요. 젤 크림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뭐 특별히 이런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사용해야 할 그런 눈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젤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좀 번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지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눈매를 원하실 경우에는 그런 젤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아주 또렷한 눈매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그 섀도우를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라인 펜슬 역시 같이 부드럽게 사용하시면 섀도우와 함께 좀 부드러운 인상을 보여줄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섀도우를 한 다음에 라이너로 비어있는 눈썹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살살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요. 참 다양해서 화장품을 살 때 내가 지금 나한테 맞는 게 과연 뭘까 굉장히 망설여지다가 그냥 돌아오고 이런 적이 많았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또 마스카라만 봐도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려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도 세 종류인데 뭐 컬리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 볼륨 마스카라. 이게 수치 많고 좀 눈을 그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이건 컬리란 말은 좀 이렇게 웨이브를 약간 준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약간 이제 그런 숫도 좀 올라가 있게 됐죠, 솔도요. 자세히 보니까 이 솔의 모양이 틀리네요. 네. 좀 조금씩 그런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표현이 되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마스카라가 왜 이렇게 뚱뚱해요? 속눈썹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거고요. 어머.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베이스 코트로 좀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그 굉장히 속눈썹이 오랫동안 그 올라간 상태에서 지속될 수 있겠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한쪽을 꺼냈더니 이렇게 마스카라에 하얀 액이 묻어 있고요. 또 반대쪽은 솔이 아주 독특해요. 그냥 빛 모양이에요. 이런 걸로 하면은 안 옮기겠어요. 그렇죠. 예, 사이사이를 뭉치지 않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참 이 여성분들 화장품도 참 다양하고요. 사용해야 될 것도 그리고 걱정하셔야 될 것도 많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눈이 참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눈가도 참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건강하게 좀 지키기 위한 방법 또는 뭐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저는 더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보통 주부님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습관 중에 하나가 클렌징 습관이에요. 네, 클렌징 같은 경우에 주부님들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보통은 대부분 이제 크림이나 오일 같은 걸 사용해서 얼굴 전체를 닦아내시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 눈가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눈 전용제인 그런 아이 리무버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셔서요. 깨끗이 눈을 지워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화장솜으로요? 네네. 그래서 이런 화장솜에 이런 부분을 아이 리무버를 묻혀서 반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마스카라를 먼저 닦아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그 이후에 화장솜을 다시 하나 사용하셔서 아이섀도우의 잔여물을 깨끗이 닦아내시고 그 이후에 얼굴 전체를 클렌징 해주는 게 좋은 그 클렌징 방법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내 눈가에 바르는 아이크림에 대해서 궁금증이 듭니다. 먼저 화면으로 그 궁금증 만나보시죠. 눈가의 잔주름과 칙칙함을 동시에 해결해준다고 호언장담하는 광고들. 과연 아이크림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가 고민을 해결해줄 명약인 걸까요? 주부님들, 과연 얼마나 아이크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꼭 발라야지 되는 거라서 하루도 안 빠뜨리고 바르고 있습니다. 안 바르는 분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바르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고 기능성이라 그래서 바르고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바르고요. 전에는 좀 발랐었는데 잘 효과가 없어요. 저 안 바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이크림,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하며 또 부작용은 없는지 주부들의 궁금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크림, 그것이 궁금하다. 아이크림이 눈가 주름 없애는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이미 깊이 생성된 주름은 없애기가 힘들고요. 다만 항노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이크림을 사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